제가 이 책 모두의 사업을 직접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책을 읽는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출판사는 책을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을 원고부터 드렸어요. 어떤 제목을 붙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목차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앞에 특정 사람을 두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마인드로 쭉 구어체로 설명하듯이 책을 썼는데요. 편집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제목이 모두의 사업이었어요.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사업을 준비할 때 직장과 사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제 이직을 하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장님들보다 제 책을 직장인 분들이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표지 읽기 했을 때 독자분들이 제 원고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보면 되게 보편적인 얘기들, 네, 우리가 상식선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제목을 모두의 사업이라고 지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1인 기업에서 100인 기업까지라는 타이틀을 주신 이유는 실제로 저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1인 기업 이제 수강생 분들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제 이제 고객 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다양한 범위 안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뒷단에 생략된 케이스 스터디 부분에는 그렇게 회사의 규모별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사례집들이 원래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뒤에 사례집들은 전부 다 이제 빼게 됐지만, 네. 그리고 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원인에 집중하라. 원래는 다른 멘트였는데 제가 그 멘트보다 이 내용이 표지를 장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서 이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원인에 집중하라는 내용으로 교체됐어요. 이게 저는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공략집, 게임의 공략집처럼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끝판까지 가는 그런 방식을 다룬 이제 책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 코인의 개수, 도전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주는 책이라는 마인드로 이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도전 횟수가 늘어나면서 성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의 의도를 좀 생각해 주시고 이 책을 읽어 주시면 너무 세계 저자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표지를 넘어서 그 시작하면에 누구나 사업을 생각한다. 머릿말이거든요. 이 내용부터 여러분들 저는 제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킵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그 시절에 제가 걱정했던 내용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직장 생활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의 흔적을 잘 담아놨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분이 직장인 분들이라도 이 장부터 천천히 일장 마음가짐편을 읽어주신다면 그 뒷내용을 소화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를 볼게요.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그 장을 좀 요약해 드리면요. 1장은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장은 마케팅 얘기고요. 3장은 리더십 얘기예요. 4장은 채용에 대한 얘기고요. 5장은 생산성 관리에 대한 얘기고요. 6장은 이제 성공 사례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순서대로 각 장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이 책에서 저는 제일 힘주어 설명한 부분이 1장이에요. 마음가짐편이요. 우리가 시장 경제 원리, 자본주의 생태계 이런 거 요즘 되게 핫한 키워드잖아요. 꽤 오랫동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지만 노예가 아니라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했잖아요. 사업 열풍이 그때부터 막 엄청 생기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담은 마음가짐 편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라는 건 결이 완전히 다른 관점의 자본주의 생태계와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회사가 얼마나 돈값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직장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이 일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요. 어떤 것에 집중해야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적용되는 내용이면 군집에게도 적용이 똑같이 돼야지만 그것이 저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에 가까운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 전체가 이런 생각을 토대로 썼어요. 마케팅에 관심이 있던, 리더십에 관심이 있던, 생산성에 관심이 있던 플로우를 무조건 1장은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1장을 꼭 읽어보시고요. 최대한 필사 많이 하시고 질문이나 자기 생각이나 감정들, 소회들을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새내기 반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가 왜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생각들이 왜 중요한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생각이 결국 태도가 되고 태도가 여러분들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가 잘 설득이 되어야지만 이 내용들이 실제 현실의 내 삶의 태도로 나타나겠죠. 이 제 이론의 시작점이 1장이기 때문에 꼭 1장을 여러분 깊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이 바로 마케팅인데 책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저는 본질적으로 사업은 그 이윤을 내지 못하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돌파해야 되는 관문이 이익을 내는 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편을 먼저 담았어요. 관련해서 이 내용이 사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직장인 분들한테도 직장 생활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기술이나 내가 투입해야 되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보지만 이것이 어떻게 돈과 치환되는지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이을 수 있으면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의 입지를 독보적으로 만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줘도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경쟁이 없어요. 치열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생태계는 상위 20%가 아니라 80%의 생태계입니다라는 내용도 여기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마케터가 아니어도 이 2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리더십이에요. 왜 마케팅 다음에 리더십이냐면요. 내가 돈을 혼자서 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팀원들이 필요해지고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는요,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라 그러죠. 이런 소셜 스킬들을 정말 잘 배우고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요. 리더십은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포커싱해서 이 장을 이제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도 역시 당연히 나 자신이 사장이다라 그러면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직장인 분들은요. 나 자신의 영향력, 그쵸?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실제 현실과 왜곡된 관점, 그러니까 완전 그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책에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되지? 왜 인플루언서들 유튜브에서 리더십 코칭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왜 현실에는 잘 적용이 안 되지? 막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같은 리더십 관련된 책들 읽었는데 왜 나는 현실에 이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3장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과관계가 거꾸로 뒤집힌 생각을 해서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삶을 개선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3장 내용 특히 관계가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채용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직장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장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썼고, 내가 채용 담당자,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지금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5장. 생산성 관리, 그쵸? 이번 달의 테마예요. 제가 이 책을 왜 선정하게 됐냐면요. 원래 후보작이 도둑맞은 집중력과 이제 모두의 사업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시중에서 생산성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받아서 읽어봤는데 그 해결 방법이 다소 극단적이라 지금 우리가 일에 치이면서 이직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연말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실정에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10월 참여자분들 투표도 도둑맞은 집중력이 아니라 모두의 사업을 더 많이 투표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주제로 내가 생산성 관리를 어떻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지 얘기하는 책이 시중에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바빠지는 연말에 내가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사장이나 직장인이나 상관없이 이 5장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은 케이스 스터디예요. 제가 당연히 6장을 제일 뒤에 놓은 이유는 1장, 5장을 순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장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제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도입했는지 이 책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어떻게 소화하면 좋은지 설명드리면 반드시 1장은 공통적으로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생산성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새내 기반에서부터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2, 3, 4장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5장이 우선순위입니다. 1장 읽고 5장을 바로 읽으시면서 필사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산성 관리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죠. 내가 회사 내의 인간관계, 이 역학관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사회생활이 어렵다. 인간관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장을 읽고 3장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내가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1장을 읽고 4장, 채용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내가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장을 읽고 바로 2장,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어,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종래 다른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실용적인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자기계발서와 실용서 사이 어디쯤에 제 책이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의 저자한테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또 저희 운영진을 믿고 많이 많이 필사해 주십시오. 꼭 하루에 하나만 올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올리시면 두 번, 세 번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이 한 달 동안 이 모두의 사업을 한번 잘 씹고 소화시켜 보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